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주로 생물 다양성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감소 원인 중에 1순위로 꼽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서식지 파괴가 있어요. 서식지 파괴. 그래서 이제 서식지 파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다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숲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도 원래는 다 이제 뭐 숲이 있고 뭐 풀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살겠다고 다 밀어버리고 뭐 건물 세우고 아스팔트 깔고 도로 깔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생물들은 이제 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식지 파괴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열대우림 파괴. 열대우림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지방, 좀 따뜻한 나라죠. 따뜻한 나라에 거기 이제 나무가 숲이 울창한데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느라고 많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의 다양성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데는 다 파괴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예, 먼저요, 무분별한 개발을 당연히 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 살겠다고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생물들 다 도망가게 다 죽어버리게 하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딱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잘 짜야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고 이제 뭐 다 어디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환경을 좀 고려해서 개발을 하자 이겁니다. 환경을 고려를 해서 좀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분별한 개발도 이제 자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또 뭐 근린공원이라든지 보호구역을 좀 지정하는 거예요. 보호구역을 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동네 혹시 보시면 이제 근린공원이라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근린공원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숲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숲을 좀 남겨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산 같은 경우 뭐 지리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너무 개발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딱 법적으로 딱 이제 어떤 테두리를 둘러싸 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개발하지 마 하면서 이제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태통로 설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숲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숲이 있어서 원래 이제 동식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잘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 짓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까는 거죠.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쉥 달리다 보면은 원래 이제 그거 잘 모르잖아요. 얘네 동물들은 뭐 고속도로 건너면 안 된다라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원래 가던 대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차에 이제 꽝 해갖고 끼익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놔두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치 육교처럼 이렇게 다리를 놔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잘 이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차에도 안 치여 죽고 얘네들도 이제 먹거리도 이제 다양한 또 먹이사슬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좀 살기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개발을 한 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통로를 설치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좀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시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예시들을 조금 이렇게 목록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분별하게 잡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동식물들을요 잡는 거예요. 마구마구 잡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남획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코뿔소 있습니다. 코뿔소. 코뿔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또 그 뿔을 갖다가 그 코뿔소의 뿔 있죠, 그렇죠? 그 뿔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코뿔소 막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왜 자꾸 코라고 쓰려고 그러지? 코끼리, 예.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아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아 이제 또 가지려고 이제 코끼리 또 막 잡고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가 있을까요? 고래 이런 것도 있어요. 고래 사냥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고래 잡아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고기도 많고 거기서 이제 뭐 기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래도 이제 인간들이 이제 막 잡아버리는데 그러면서 고래 개체수가 너무 줄었어요.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 뭐 좋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나도 잡을래 하면서 싹 다 이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남획이라고 하고, 이런 남획이 심각해지면은 이 생물들의 어떤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감소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무분별하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도 이제 몰래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률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법률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잡으면 벌금 얼마, 잡으면은 뭐 징역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좀 강제적으로다가 못 잡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종 위기에 이제 처한 동물들은요, 우리가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멸종 위기 동물로 딱 지정을 해요. 뭐 얘는 코뿔소는 안 돼, 뭐 코끼리는 뭐 안 돼, 딱 해서 딱딱 지정해 놓은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잡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안 잡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에게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이 있습니다. 외래종 유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살던 놈이 아니라 외국에 살던 놈을 우리가 이제 잡아와서 좀 키우다가 이제 버렸는데, 그 놈이 이제 밖에서 이제 활개치고 다니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큰잎 베스. 뭐 물고기인데요.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놈이 이제 외래종인데, 천적이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은 천적이 없어갖고 다른 작은 물고기 다 잡아버려요. 근데 이제 베스를 잡을 건 없어.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좀 파괴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예시 몇 개 좀 더 드리자면은, 뭐, 붉은 귀, 거북이라는 것도 있고요. 거북인데 여기 이쪽이 좀 빨개요. 이쪽에 이제 빨간 게 라인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것도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가시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식물이에요. 식물 덩굴처럼 이제 가시가 많이 있는 덩굴, 이런 것들도 생태계 파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뉴트리아라고 하는 쥐처럼 생긴 건데, 요놈도 이제 생태계를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요놈도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식용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게 좀 이제 쥐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잘 안 팔렸나봐요. 안 팔려가지고 요거를 바깥에다가 그냥 주인들이 방류를 했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다른 환경에서 잘 못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은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오히려 살판이 난 거야. 자기를 잡아먹을 천적은 없고 자기가 먹을 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는 어떤 주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애초에 조금 들여올 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분별한 외종 도입을 제한을 좀 걸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올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동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미리 좀 조사를 하고 들여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그냥 좋다고 들여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이미 이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아니면 얘네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나 안 증가하나.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퇴치를 해줘야 돼요. 잡아 죽이는 걸 이제 퇴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인간이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인간이 뭐 뉴트리아 있으면은 덫을 놓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창으로 쫙 찔러 죽이든지 해서 이제 보통 덫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덫으로 이렇게 요만하게 놓으면은 이제
이제 다음날 가보면 이제 막 잡혀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잡아가지고 얘네들의 개체 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환경오염 때문에 뭐 인간도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역시나 동식물들도 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환경오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 물이라고 하는 게 오염되면은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양오염. 땅도 오염이 많이 돼요. 땅이 오염되면은 땅 속에 있는 생물들이 잘 못 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예, 공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끊임없이 이제 기체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명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겠죠.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분리수거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분리수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는 뭐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폐수 같은 거 버릴 때 미리 좀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수질 오염과 이제 토양 오염은 비슷하게 가는데 물이 결국에는 이제 토양도 많이 좀 오염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쓰레기 많이 버려두면은 그 토양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대기 오염, 공장에서 이제 그 굴뚝에서 매연이 막 뿜뿜 하고 날아가는데 그거를 미리 좀 정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로 날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크게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 종류의 환경 오염에 따라서 지금 생물 다양성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과연 나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환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동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조금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단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환경,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